안녕하세요. 취업A의 오늘도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교재 183쪽인데요. 간단 명료하게 정보를 시각화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사실 자소서하고 면접에서는 이게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학교에서 과제 제출을 많이 하셔야 될 거니까 그 183쪽에 파란색 글씨 1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표로 정리해라. 자, 인포그래픽 사이트까지 활용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전공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표가 너무 표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의 통계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표를 정리해 놓고 표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적어야만 합니다. 그 표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또 편한 걸 좋아해 가지고요. 표를 안 보고 표 아래에 있는 또는 표 위에 있는 설명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5번에 전체 맥락에서 그림, 표, 그래프 등을 잘 활용해라 라고 하는데, 그림이나 어떤 웹툰 같은 걸 포함해서요, 우리가 카드 뉴스 같은 걸 포함해서 그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진도 마찬가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것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그림 넣고 내가 이 사파를 넣었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 제목, 그림 제목 또는 그 표나 그림을 설명하는 주석, 이렇게 주하고 괄호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요 내용이에요. 자, 제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표, 그림, 그래프와 더불어 마지막까지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제목이 마지막까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고칠 수도 있고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쳐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취업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웃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셨어요. 이제 제가 그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 같은 것을 준비를 좀 해주는 그런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성공 사례, 취업 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이게 뭐를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제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마지막까지 제목은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애달게 이렇게 나 제목 바꾸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제. 자, 제목을 더 구체화시키는 부제를 잘 활용하면 뚜렷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다. 자, 부제는 보통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 시간, 2021년 또는 코로나,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일 때. 자, 그리고 대상, 대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대학교 2학년 또는 무슨 수업을 듣는 수강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무척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목과 부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제출할 때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도표나 이런 거 그림 그릴 수 있는 건 다 넘어가고요. 싹 넘어가서 자, 이제 190쪽입니다. 190쪽에 그 파란색 글씨에 1번을 보시면은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제시를 하면은 눈금 같은 거는 굉장히 X축과 Y축에 눈금 단위는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그 막대 그래프나 이런 선 그래프 보다 보면은 그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숫자를 막대 그래프에 위에 숫자를 표기하는 그런 레이블 기능 같은 게 있는데, 레이블 기능을 쓰시는 것도 어떨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막대나 선이 복잡할 경우는 레이블을 쓰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그 표나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 위에 작은 숫자로 표시되는 엑셀에서 말하는 레이블 기능 같은 경우는 쓸지 안 쓸지를 한 번쯤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같이 제시하면 무조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의 표준 편차가 있다는 것도 표시를 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190쪽에 그 4번이요. 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야 된다. 그래프를 작성하면은 그 그래프나 그림의 제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출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면 참 좋고요. 뭐 가로, 세로, 눈금의 폭, 뭐 최대값과 최소값, 뭐 선의 종류 같은 것들을 몇 번 해보면 알아요. 몇 번 해보면 어떤 게 더 좀 적당한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표나 그래프, 사진 같은 거는 잘 정리할수록 유리한데 3번의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발표 면접할 때 가끔 쓰일 수가 있어요. 발표 면접을 보통 10분, 15분 이내로 짧게 말을 하라는 게 대부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발표 면접을 할 때는 표나 그래프, 사진 등을 잘 이용하면 이게 무척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파워포인트나 한글 그리고 엑셀을 이용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발표 면접은 일단 글자가 작으면 읽는 사람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나 시각화를 잘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이 원그래프는 이런 설명이고 막대 그래프는 이런 설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발표 면접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15분 이내, 보통 12분, 10분 선에서 마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짧게 마치려고 하면은 일단 도해, 표, 그래프, 사진,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영상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영상은 가끔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영상보다는 전 사진 같은 걸 많이 활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가져갑니다. 동시에 다 가져가서 PDF로 열 수 있으면 가장 예쁘게 열려요. 그리고 틀림이 없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제 활용을 하는 편이고, 혹시라도 태블릿 PC 같은 거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자,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태블릿 PC의 어떤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정확하게 확인을 미리 해 보시고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뭐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가지고 다녔던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런 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서 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뭐 자소서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